네,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부동산에 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뭐 시장 약발이 다 됐다, 뭐 했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요. 뭐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분양 시장이 계속 뜨거워지는 거, 그다음에 갭 투자가 점점 더 활기를 띠는 거, 그리고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 텐데, 첫 번째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서울 서부권 뉴타운 개발이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저는 풍선 효과에 따라서 재개발이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대표님,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근데 왜 하필 서북 지역일까요? 그쪽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뭐 위쪽으로 해서 상업지 부족한 것도 늘려주겠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오세훈 씨한테 안 건드렸던 부분들을 좀 많이 건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재개발 쪽은 뭐 그쪽뿐만 아니고요. 재개발 쪽은 좀 계속 훈풍이 불지 않을까. 네. 교육 문의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전 대표님 그 재개발 교육했던 거 그 수강하셨던 분들 만나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뭐 경험에 의한 순수한 강의 뭐 이런 게 경험에 의한 수수한 강의가 포인트군요. 네. 자, 그러면은 재개발 지역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이 재개발 지역 분양 있잖아요. 분양. 강소장님. 네. 분양. 이 분양도 계속 관심 가겠죠? 분양이 네. 계속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네. 네. 이게 분양 받고 싶으시대요. 분양- 저는 통장이 없으니까 안 되는데 네. 이게 통장은 있겠죠. 순위가 밀려서 그렇지. 아니요, 없어요. 저는 통장 없애고 아예 안 나서 만드셨어요? 어차피 1순위 아니고서는 거의 네. 당첨권 가기 힘들어서 저는 없어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가능한 걸 사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11.3 대책 이전에 네. 피해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사는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저는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저는 비수기 때 청약 한번 넣으려고. 다음 달에 이제 책이 20만 권 팔릴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현금 일시불로 구입하나요? 이제 뭐 꿈이고요. 안 그게 그래도- 아니라 지금 일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한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를 국토부에서 잡고 있는, 정부에서 잡고 있는 포인트가 결국은 뭐냐면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걸 막고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최근에 요번에 이제 첫 간담회를 했거든요. 기자들 모아놓고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장기 무주택자에게 그러니까 청약제도 가점 부분을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더 점수 배정을 높여서 지금 총점 배정보다 더 높여가지고 장기 무주택자가 더 좀 분양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청약제도도 개선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가점 제도가 서울 같은 데가 지금 가점 배점이 40%, 뭐 60%가 나중에 추점 배점 이런 것들도 가점 배정을 10%포인트 올려서 가점으로 무주택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할 때도 제 동생 얘기를 했는데 무주택자예요. 네. 가점이 30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 특공 넣으려고 했더니 소득 때문에 안 돼. 동생은 그래서 집을 사고 싶은데 네. 못 사요. 네. 가점은 지금 장기무주택자 이쪽으로 가면 네. 더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야죠. 그냥 있는 집을 사야 돼요. 그렇죠. 또는 분양권을 사야 돼. 그러니까 청약제도 개선에 따른 수혜 보는 사람들이 한 수요층으로 가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걸로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택 공급은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받고 싶은 지역에 분양하는 거는 몇 군데 일부 세대밖에 없잖아요. 네네.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 경쟁력 38대 1 나오면 한 명은 받지만 37명은 못 받아서 다음 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 37명이 받을 만한 물량이 지금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축 시장으로 움직이는 거고 네. 결국 이런 분위기가 네. 기존 아파트 시장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 효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가 전 되는 대표님, 그
언제적에 이렇게 비슷한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예전에 제가 뉴타운 신문을 주간 신문을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2005년 6년부터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안 만들었어요. 제가 2003년부터 안 만들었는데 2003년도는 일반적인 기사들 그리고 이제 2005년 6년도에 제가 이제 기자들 데리고 썼던 기사들을 보니까 네. 지금하고 되게 많이 이제 비슷하게 내용들이 흘러가요. 물론 이제 순차는 약간씩 바뀌지만 네네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대책들이 나오고 막 풍선 효과니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뭐 어서 집사 김기사 어서 집사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수순을 보면 이제 청약 통장의 기존 수혜 지역들이 피가 많이 붙는다는 거. 네. 그다음에 어차피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뭐 하나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그 불안함에 그런데 이제 막혀 있고 네. 몰리고 줄 서고 이러다가 기존 시장의 프리미엄으로 이제 붙는다는 거랑 네. 또 하나가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재개발 뭐 또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요. 그쪽 분양 시장을 몰린다는 게 제가 지금 이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 스터디를 하거든요. 한 100여 명씩 오세요. 네. 오시면 이제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 토론회도 하고 막 하는데 해보니까 거의 한 80~90%는 통장들을 다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통장은 있다. 네, 통장은 있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용지물 통장이 된 거죠. 이자만 좀 높은 뭐 그거를 받기 위한 예금 정도의 수준이지 네. 뭐 당첨받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불안하니까 내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장 넣어서 당첨되는 거 말고는 현장에 가가지고 사야 되는데 이건 좀 그렇죠. 뭔가 좀 불안하거나 또는 내가 좀 더 주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통장만 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꼭지나 상투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깔려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얘기를 좀 거슬러서 보면 꼭지나 상투를 잡는 것 같다. 그럼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2005년 6년도에 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언제 꺾어졌죠? 2008년 서브프라임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꺾어졌다기보다 이제 조정받았고 심하게 올라간 것이 좀 꺾어졌던 건데. 네, 그럼 결국은 이렇게 봐도 되나요? 대외적인 커다란 변수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의 분위기 상황이 어떤 대외적인 커다란 변수 또는 대내적인 커다란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요? 강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또 대외적인 변수가 있다면 꺾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네. 뭐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게 크게 있지는 없지 않을까.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외적인 그러니까 이게 변수도 그 부분이 네. 참 그런데 대외적인 변수가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실 가격이 너무 올라서 부담감이 생겨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단기 고점일 수 있고 그쵸. 실제로 고점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오늘 뉴스 읽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6월 7월 5월 6월 4, 5, 6, 7 분양권 서울 부동산 광장에서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분양권 거래량 나오는데 6월 달 들어서 7월 들어서 급감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뭐 강남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40건 정도 분양권 거래가 있다가 한 건. 물론 이제 7월 시작한 지 열흘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뭐 그 정도 이번 달 끝까지 가면 더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뭐 6월 달에 강남의 부동산 문 열기에서 거래 못 하게 하고 이런 영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급감한 건 사실이거든요. 기사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부동산 대책에 약발이 먹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 올라 버려서 매수자들이 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 돈 주고는 못 사겠다.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 자체가 왜냐하면 매도인들이 호가를 낮추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호가는 높은데 매수는 제한적으로만 지금이라도 밀려가서 사야지 이런 수요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서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 분위기가
물론 네, 네. 성 소장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거는 분양권 거래가 보통 불법을 같이 수반하잖아요. 다운 계약서라는 불법. 네. 근데 이제 다운 계약서 자체를 쓰면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시장에서 아무래도 분양권 거래에 대한 것이 소폭 제한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부분도 있을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청약 시장으로 그러니까 몰려가는 것 매도인들 같고.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다운계약 쓰기 싫어서 손해 5천 지어야겠다 그러면 P1억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부르는 거예요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걸 받아들여줘서 1억에 거래가 되면 시세 P1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호가가 좀 높아져 버리니까 네.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그게 이제 또 양면적인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상황을 보면 저번 주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재개발 쪽에 지금 지분 거래 가격이 네. 약간 좀 너무 과하게 움직여요. 뭐, 맞아요. 예, 한남 뭐 성수 이런 데가 지금 지분당 가격이 1억이 돌파한 느낌이거든요. 네네. 대지분 5평짜리가 5억에서 호가 6억 정도 가는 거니까 1억에서 1억 2천 정도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됐고 저저번 주부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매수자들이 느끼는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 아파트보다는 조금 미리 사서 싸게 산다는 개념인데 그럴 바에는 지금 내가 돈을 주고 그때 가격을 미리 지금 지불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금액에 사면은 사실 분양가에 거의 근접해 있거나 어쩌면은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각오하고 산다는 거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위험성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수요자가 많다. 예. 너무 많아서 그런 물건의 가격이 너무 올랐거나 아니면 더 오를 수도 있다. 너무 올랐거나 더 오를 수도 있다. 네. 수요자가 알수 없는 없는. 듯한데 있다는 거죠. 예. 네네. 근데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게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사야 돼 말아야 돼? 왜냐하면 일반 분양 가격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가 아니고 좀 더 주고 사는 결과가 되는데 네. 이제 이게 결국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팔리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가 늘 얘기했던 갭 투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개발 지역의 지분을 사는 가격의 실투자 금액과 아파트 지역의 갭 투자 금액이 비교해 볼 때 아파트 투자하는 금액이 더 싼 것 같거든요, 요새 분위기상. 네. 그러면은 갭 투자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재개발 시장도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과열. 과열. 과열돼 있어요. 과열도 그런데 하는 이게 법을 하고 상당히 있다. 구체적인 게요. 제가 예전에 한참 오세훈 씨가 발표했던 한강 르네상스 쪽을 막 요즘 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 뭐 어쨌거나 박원순 씨 때는 안 하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갭이 0이 있어요. 에? 갭이 0이 있어. 매매가격이 아직도 있나요? 낮다고? 예, 1대1. 어디에?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국지적인 현상인 게요. 이게 호재가 있는 지역들만 지금 돈이 확 몰려버리고 네.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소외된 지역들은 네. 소외된 지역 중에서 아직 개발 호재가 없거나 개발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들은 네. 아직도 뭐 그런 지역들은 저평가예요. 이제 그런 데까지 타고 가면은 이제 좀 뭐 과열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직은 과열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으셨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계속된다라고 보면 과열이지만 좀 더 가지 않겠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일단 하는데요. 단순히 청약 경쟁률만 보면 네.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에너지는 되게 많은 걸로 보이고 네. 지금 가계부채 대책을 내겠다는 것 등등으로 억누르면서도 이런 상황인 거니까 네. 정부가 되게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 달에 뭐 또 대책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그 후속 부책을 대책? 네. 다 알아요. 가계부채 대책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8월달에 네. 대통령이 시켜서 네. 가계부채 종합대책 내라고 해서 네. 만들고 있는 거를 네. 국민이 다 하도 언론에서 보도자료 내니까 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양면적인 부분이 있어요.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면 네. 다시 대출이나 이런 게 더 규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 전에 빨리 청약해야 된다. 이 지금 계속 학습이 되는 거예요. 113 대책이 나오니까 팔기가 힘들어지네. 619 대책이 되니까 더 팔기가 힘들어지네. 네. 8월달에 대책 나오면 또 자금 융통할 때 더 힘들어지겠네 하니까 미리미리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양면적인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예전에도 그랬죠. 뭐 이렇게 해서 규제하겠다 그러면 규제 당하기 전에 빨리 하자.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으니까. 그런 게 그렇죠. 이거를 뭐라 그러죠? 무슨 효과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학습 효과. 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강 소장님
뭐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던데. 아니 방송에서 몇 번 했잖아요. 그만하세요. 나오면 나중에. 나중에 나오면 무슨 나오면. 내용이에요 도대체? 관심만 제가 계속. 다 읽어봤는데요. 네. 잘 쓰셨어요 아주. 아 그래요? 정말 잘 쓰셨어요. 뭐 대충 힌트라도 한번 주세요. 재개발 투자에 관련된 네. 책을 네. 준비해서 썼고요. 네. 책 쓴 지는 오래됐는데 네. 안 나오네요. 아 책을 쓴 지 오래. 쓴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인쇄는 제가 맡고 있는데요. 네, 오늘 최종 PDF가 나와서 이제 인쇄 이제 이번 주 안에 들어가요. 아 그런가요? 제가 아무튼 재개발 투자 관련해서 이렇게 겪을 만한 처음 시작부터 이제 입주하는 시점까지 쭉 흐르면서 네. 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를 느낄 만한 내용을 좀 다 담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아, 근데 그래요? 깊이 있는 부분도 있고 깊이 없는 부분도 있고 강론에 대해서는 페이지가 450페이지가 아 이거 그렇긴 450페이지요. 아, 그래도 네. 이런 식으로 책을 쓴 책은 많지 않지 않을까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해요. 재개발 욕심껏 관련해서. 담으셨군요. 예, 그러니까 딱 재개발만 찍어서 썼어요. 근데 재개발 쪽으로도 많이 몰린다라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재개발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 수업도 그렇죠. 보시는 건데 네. 어려운 거를 쉽게 쓰는 게 어렵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근데 쉽게 쓰였어요. 아 재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독서가 될 것 이분은 이제 같아요. 어려운 얘기를 쉽게 네. 쓰셨고 네. 저는 이제 어려운 얘기를 쉽게 강의를 하고. 아 그렇군요. 네. 강사님 출판 기념에 기대가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회원들도 문의가 많더라고요. 강사님 책 쓴다고 얘기했더니 영광입니다. 뭐 사전 예약 주문이 벌써 1000건이 넘어갔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 더 넘나요? 더 네. 넘었죠. 아 대단합니다. 기대가 큰데요. 저희도 지금 저희는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한 중개업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8월달에 대전하고 광주하고 창원에 개설을 하는데요. 전국적인 네트워크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걸 직접 다 다니시면 하시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뭐 북카페가 네. 더 커졌어요. 그렇죠. 네. 20만 천 얼마던데 어저께. 회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저는 619 대책 나오고 나서 그래도 이제 규모가 조금 그리고 제가 하도 요새 회원수가 늘어나면서 회원 간의 마찰이 이런 게 커서 네. 이제 카페 가입하는 조건도 조금 강화하고 네. 그렇게 바꿨거든요. 네. 근데도 이게 활성화 지수가요. 네. 계속 돌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을 보는 간접적인 어떤 지표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와서 글 쓰는 것도 그래요. 분양 좀 받아보려고 정보를 보다 보니까 있어서 들어와서 봤어야 하는데 하루에도 글 계속 많이 올라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글 쓰는 그것도 되게 강화했거든요. 조건도. 원래 전 느슨하게 하는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가 않네요. 강 소장님이 그 북카페 관리를 잘 해주시니까 또 이렇게 지속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아유,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 욕하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잘 하지는 못하고 미약합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어 순화를 좀 하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익명 회원으로 가입해서 욕하려고 들어오는 가입하는 서브 계정들이 되게 부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캐는 있고 네. 별도의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 갖고 와서 아예 방문 횟수가 10인데 카페 이력은 줄줄 꿰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싸우는 거예요. 막 일부 몇 명 대상으로 싸우려고 이런 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쳐내고 그러는 게 네. 엄청나게 많이 쳐내는데도 네. 힘들어요. 아무튼. 그러게 말이에요. 그 익명을 가장한 악행을 하시는 일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언어 순화 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북카페하고 상관은 없는 사람이지만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대충 6.19 대책 후속에 관련돼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런 분위기가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투자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청약이라든지 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쪽으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개발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깜깜이 투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꼭 책도 사서 보시고 그리고 교육도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에 구독 버튼 꼭 눌러서 네, 계속 시청해 주시면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